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권영남입니다. 리툭시맙은 CD20를 타겟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로 된 약입니다. CD20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 중에서 B세포 표면에 주로 나와 있는 타깃인데요. 이러한 타깃을 이 약이 잡아서 B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초기 2주 간격으로 고용량 정맥주사를 2회 하는 방법 또는 1주 간격으로 저용량 4회 정맥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후에는 피검사를 통해서 반복 투여 시기를 결정하거나 또는 피검사 없이 6개월마다 반복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약물 투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급성 알러지 반응이나 저혈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처치 약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B세포는 외부로부터 세균의 침입을 막는 중요한 면역 작용을 하는 세포인데요. 이러한 리툭시맙 치료가 무차별적으로 B세포를 모두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면역이 저하된 상태가 됩니다. 감염으로부터 위험해질 수 있고, 특히 장기적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수치가 몸속에서 감소하면서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신경 척수염에서는 아쿠아포린4 항체가 B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리툭시맙은 B세포를 선택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치료로, 따라서 질병 특이적으로 질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재발 예방 효과는 이전에 말씀드린 아자사이오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같은 경구용 면역 억제제보다 훨씬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일부 환자에서는 최근 연구를 봤을 때 조기에 리툭시맙을 사용할수록 장기적인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인 B세포도 모두 사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 리툭시맙이 좋은 약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신뢰도가 높은 임상시험이 없다는 것과 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전적인 재발 방지 치료로는 아자사이오프린,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리툭시맙이 단연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보험급여 기준으로는 리툭시맙 치료는 기존 면역 억제제, 즉 아자사이오프린이나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을 사용하다가 부작용이 생기거나 약제 반응이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제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리툭시맙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전적 면역 억제제 중 특히 경구용 제제들은 투약이 편리하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약제들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오랫동안 치료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전적 면역 억제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재발 위험이 아직도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 면역 억제제는 의학적인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인 스테로이드를 병용할 필요가 있는 약제들이 많아서 이러한 경우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경구용 제제들은 특히 매일 1회 또는 2회를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경구로 복용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시신경 척수염이 재발한다면 기존에 먹고 있던 또는 사용하고 있던 면역 억제제는 환자분에게서 더 이상 효과적으로 시신경 척수염의 재발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 면역 억제제보다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신약으로 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으로는 4가지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되어 있고, 이 중 2가지는 국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런 신약에 대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